오늘은 동탁에 대한 얘기랑 이제 황건적의 마무리, 지금 계속 이제 거짓 전사를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유비한테. 중국은 현재 동북 공정을 진행하고 있죠. 동북 공정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 되게 많은데, 저들은 겨우 60년 전이에요. 그 문화대혁명 때 자기네 문화를 불에 싸질러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소수민족의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한테 붙이려고 하는 건데, 원래 한족이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 자기네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급해진 거지, 이제 역사에 관련해서. 근데 저들은 지금 기를 쓰고 저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화를 내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했던 역사 단절, 문화 병합에 대해선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역사 단절과 문화 병합은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이 조선조에 한 거죠. 조선조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전 방송에서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라서 저한테 삼국지는 딱 그래요. 그리고 이전 방송까지 저는 삼국지연의의 제1장 도원결의편을 진행했죠. 도원결의 막 하는 부분, 봉숭아라고 하는 그 천도봉숭아, 서왕모의 그 천도복숭아를 훔쳐먹어서 그 서유기에 저기 손오공이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뭐 삼천갑삭 동박삭도 그래서 오래 살았던 거고, 그런 복숭아밭에서 이제 영원불멸에 이제 저걸 했죠.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이제 계속 깠잖아요. 일정에서 저는 역사 기록자들이나 나간중이 얘기했던 환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며 했었던 일이 환관이었고, 그 결과로 백성 출신이 지배층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형태가 저 환관이었다. 근데 기록자들은 저런 환관을 나쁜 놈들, 깝치지 마라, 이런 형태로 봤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나쁜 놈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환관이 황권을 지켰었던 그 앞전에 1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당대에도, 그리고 조조의 할아버지가 양자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양기라고 하는 대장군을 숙청하면서 했었던 게 그 환관이 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왕권을 되게 강화시켜가는 일들이었어요. 환관은 그렇잖아요. 황제 바로 옆에 붙어서 환관이 하는 일은 결국 왕권, 자기한테 하늘인 황제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그거였어요. 황권을 강화시키는 쪽의 반대쪽에는 황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권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걸 유학자들이, 저 뭣도 없는 유학자들이, 제가 계속 유학자들을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황관만을 무조건 총대맞이를 세운 거죠. 그렇다고 황제를 욕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개념이 됐던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황제 스스로가 매간매직을 했었던 저 한나라라는 땅에서 백성이었던 그 황건이 믿었던 종교라는 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비추어 보면 그 맹목적인 사이비 광신도라고 말할 수 없죠.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저 황건 편에서. 현실적으로도 한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저 유학자라는 작자들은, 저 황건과 황관들, 외척들은 지들이 붙어 먹었으면서 저 외척들, 그 다음에 황관들, 그 다음에 그 힘없고 어떤 황건 때문에 이제 한나라의 멸망의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평가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후 역사에서 당 시대의 지식이었던 유학자를 사라고 하고, 그 사가 관료가 됐던 이들을 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대부라고 하는 작자들은, 그 사대부라고 하는 지배층이 추종했었던 유비라는 자는, 그들 유학자 스스로가 추종할 만한 황제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유비편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비는, 그쵸, 우리가 5대 문종이나 세조에서 9남의 서자였던 5남의 자식을 마지막 황제 고종이 그때 나는 황제의 핏줄이다 하고 누군가 나타나서 그거의 족보를 인정해달래.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가 서자였던 5남이 황실한테 세금을 덜 내갖고 족보에서 팔렸거든. 족보가 없는 자예요. 그걸 누가 확인을 해주냐고. 아무도 확인해줄 수 없는 그 유비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비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유방하고 똑같았던 자예요. 근데 그걸 막 황제라고 추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유학자 사대부들이 했던 거고, 정말 저 유학자들이 추종할 만한 황제였느냐? 아니었다라고 저는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전 방송에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삼국지에서 영웅으로 발견되는 게 조조죠. 조조는 저도 한때 조조빠였던 적이 있었고, 그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거의 뭐 천존인에 가까운 태생부터가 이미 엄청난 기반 위에 성장해 있었던 애가 조조였거든요. 그런 애가 자신의 능력이 특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물론 삼성가에서 특출한 자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감동은 우리가 지금 조조한테 받는 감동보다는 확실히 적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1장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봐요. 우리가 흔히 황제라고 하는 자들 또는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일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민중이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지. 그 황제라고 하는 자,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같은 백성, 민중이었던 자들이죠. 그 백성이었던 자 중에 하나였을 뿐인 그들이 그 자신의 당대에서 일어났던 인생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무수히 많은 적들을 이겨냈을 뿐이에요. 이런 이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강했던 자들이잖아, 그들은. 근데 그 당시에 동시대인들이 강했던 자, 살아남아서 강해졌던 자에게 전통성을 부여해요. 이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온 것처럼. 그죠? 그리고 후대의 지식인들은 그것이 전통이라고 그걸 강화시키면서 백성들한테 이제 특별한 자, 특별한 일족이라고 그런 관념을 막 심어줘 버리죠. 이게 우리가 보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역사가 기록한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시대에 강했던 자들이었을 뿐인 강했던 그 집단의 한종 유학자들이 외척이 빌붙어서 권신이 된 것처럼 그런 자들이 진짜 엉덩이가 닳도록 그잖아요. 막 빨아주고 막 해갖고 어떤 위대한 그룹으로 만들어가면서 자기도 이제 특별하게 무언가 된 것처럼 하고 나오는 게 그 당시대에 있었던 지식인들이었고 후대의 지식인들도 그 특별한 세계, 지배층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빨고 하다가 거기에 전통성이 붙고 뭐가 붙고 뭐가 돼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들의 욕구와 욕심이 기록되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좀 활기차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다음 방송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해요. 몸도 지금 되게 좀 안 좋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진행했었던 141차 방송은 이 1장 도원결의에 나와 있었던 그러한 시각들 있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저 삼국지연의는 저들 한족이 이민족이라 말했던 오랑캐들에게 시달렸던 근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달렸던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덧붙여가면서 발전시켰던 꼭 이런 것 같아요. 한족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 그게 이제 결정판이 나간 중에 삼국지연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적으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서 열광하고 있는 고전 삼국지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삼국지의 차이는 딱 이만큼입니다. 저는 뭐 정사 삼국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간 중에 삼국지연의도 마찬가지고 저거는 이민족들한테 시달렸던 그들의 한족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열광하실 분들은 열광을 하시는데 점점 보면서 감흥이 좀 줄어요. 그런 부분에서는.